안녕하세요. 일본 문화, 경제, 정치 전반에 대해서 평론가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한일역전 TV도 운영하고 있고, 이명철입니다. 일본에는 중장년층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항상 내려다봤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정치가 불안정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서리건 듯한 참 어설프다, 이런 인식이죠. 근데 그런 인식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갖고 있잖아요. 일본만 무지랭이 중장년층들이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일본의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일본을 경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그런 세대가 지금 일본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일본 경제가 저 엉망인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이 일본 세대 차이가 너무 심해요. 젊은 세대, 10대, 20대, 30대까지만 해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SNS를 많이 하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경이로운 나라예요. 아니, 군대가 와가지고 장갑차가 밀고 오는데 그 앞에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막고, 완전 무장한 군인들하고 막 실랭이하고 총구 앞에 손으로 막고,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어느 나라에서나. 한국에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야, 역시 한국 대단하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일본의 젊은 세대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젊은 세대가 앞으로 성장해가지고 나라를 경영해야 일본이 그래도 미래가 좀 있지, 지금 일본의 중장년층들, 거의 꼰대 같은 저 사람들은 일본 미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의 계엄령을 바라보면서 특히 젊은 10대, 20대,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응원봉 들고, 그것도 형형색색. 그게 다 이제 팬덤에 따라가지고 응원봉이 또 다르잖아. 진짜 그 장관이었잖아요. 아니, 옛날에 우리 데모할 때는 막 최루탄 날고 살벌했잖아요. 이번에 한번 보세요. 어땠나요? 거의 축제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계엄인데 축제 분위기가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을 바라보면서 경악을 했어요. 야,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그게 이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한국이 자기들보다 한 수 위다, 모든 면에서. 근데 일본에는 아직도 중장년층의 인식은, 거기다가 보수 우익들, 자민당을 지지하는 일본의 한 25%에서 30%이 사람들은 글 쓰는 거 보면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참 한심할 정도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위험성을 다 그냥 뭉개버려가지고 한국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을 완전히 흐트러버렸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서 안보의식을 고양시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탄핵하고 하는 것들은 잘못됐다, 이런 식의 글들이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로 자위대 출신들이 일본의 안보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은 반드시 주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적을 주적같이 대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은 일본을 볼 때 적으로 보이는 거죠. 왜? 적의 친구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들이 적으로 생각하는 적을 정확히 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니까 이게 친근감이 가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정서가 맞지 않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일본은 엄청난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인식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개과천선하고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인식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바뀐 건 오직 미국이 평화헌법이라는 걸 그냥 심어준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거기에 국가가 함부로 개인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헌법에다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 권력이 강하게 뭘 할 수가 없어요.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익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느슨해져서 국가가 국가답지 못하다는 인식을 또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 개정 계속해서 군대도 갖고 국가로서의 강력한 국가 뭔가를 조직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이 절대 그걸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일본 사회가 사무라이 600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게 계급사회예요. 아주 엄격한 계급사회인 거죠. 일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귀족 밑에 사무라이 밑에 산업공상, 이 계층이 막 쫙 이게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가부키 민주주의냐 하면은, 가부키가 뭡니까? 사람 얼굴에다 하얗게 분칠하면 완전히 딴 사람들이죠. 그게 GHQ가 만들어준 평화헌법에 의해 가지고 화장을 한 거예요. 일본은 그 전에 있던 그 조직이 2차 세계대전 폐망하고 나서 GHQ가 전부 추방을 다 했잖아요. 전범들을. 그랬는데 냉전이 딱 터지니까 전부 제자리를 다 원위치시켰어요. 복군 다 시키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조직이 그대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대로 흘러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갑자기 한국전쟁이 나서 돈벼락을 맞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부를 갑자기 형성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때 우익들, 군국주의자들,
그 전쟁에 책임 있는 자들이 그대로 다 원위치 돌아왔는데 그거는 미국이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사면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미국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죄를 사해줬으니까. 근데 국민들한테는 사죄 하나도 안 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놈들이 옛날에 군국주의를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그거 잘 알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경제를 너무나 부흥시켜버렸네. 돈을 많이 벌어다 준 거예요. 그 일반 국민들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가 돼버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줘버리니까. 그것도 세계 제2의 경제 대국까지 만들어주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보다 특별히 나은 게 없었어요. 생활이. 진짜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당시에. 그 정도였다가 순식간에 한국전쟁이 터져서 돈 벌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가 급팽창하니까 그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걸 누가 해줬냐? 자민당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자민당에 대한 뭐랄까 고마움, 이게 과거에 너희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인식을 다 까먹어버린 거죠. 메커니즘이 묘하죠. 그런데 군국주의자 이 사람들, 책임 있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밑에 국민들을 한 발 아래에 있는 계급사회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냐. 뭔가 정책이 변할 때는 우리는 모든 게 데모에 의해 가지고 막 군부 독재도 데모로 주장치고 일본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그대로 주어진 질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이 계급사회가 눈에 안 보이지만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가부키 민주주의다. 볼 때는 민주주의 같이 보이는데 조금만 벗겨내고 보면은 속내는 전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 얘기를 이제 가부키 민주주의라고 내가 표현했죠. 장인정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게 계급에 이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계급에서 머물게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하는 일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쌓이고 기술이 쌓이면 그게 이제 기술이 높아지면서 장인이 된 거예요. 장인정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수분지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수분지족, 집 분수에 맞게 살아라. 집 분수에 맞게 살아라는 뭐냐? 좀 살만해졌다고 계급 이동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게 계급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젠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는 가장 유명한 단어잖아요. 개선 일본말로 하면 가이젠이에요. 그 일본 경영이나 모든 이게 장인정신이나 이게 전부 다 가이젠, 개선이에요. 혁신이라는 단어가 일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왜? 장인정신은 혁신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의 장인정신이 일본을 저렇게 올가매고 있잖아요. 변신을 못하게 하고 혁신을 못하게 하고. 저게 좋은 게 아니죠. 그게 다 계급의 고착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이해하기 쉬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의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